수학유정 민덕입니다. 자, 오늘은 런업 오리엔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를 할 때 제자리에서 뛰는 것보단 멀리서 달려와서 두두두두 달려와서 뛰는 게 훨씬 멀리 높이 뛸 수 있는 거죠. 우린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이 동작을 도움닫기, 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멀리서부터 도움닫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수학에서 이거를 개념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1년 메인 커리큘럼입니다. 유일하게 시그니처 딱지가 붙어있는 런업 강좌입니다. 가장 자신 있고요. 강의 평가를 처음으로 만점 받게 해준 강의이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마감하게 해준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애정이 담겨져 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만든 그런 개념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배송하면은 2권이 배송받게 됩니다. 주교재 런업과 부교재 런잇업입니다. 네, 주교재, 부교재. 그래서 교재가 엄청 좀 두툼해요. 그 Q&A에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선생님 부교재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냥 주교재 구매하면 부교재까지 같이 받는 거야 얘들아. 랩핑 돼가지고 깔끔하게 올 거야. 자, 그렇다면 수강 대상은 어떤 친구들이 들었으면 하냐면 이게 강의라는 게 영화랑 비슷하거든. 시나리오를 이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상상하면서 쓰는 거야. 일단 이 런업 강좌는 개념을 완성하고 싶은 학생, 그러니까 막 좀 어중뛰게 막 이것저것 하던 친구들이 이걸로 종결할 만한 그런 개념 완성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도 개념이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 좀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어. 그 다음 세 번째는 4점짜리 기출문항을 분석해야 하는 학생. 기출문제 분석해야 하잖아. 봐봐봐. 일단은 개념을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복습해서 실전 개념, 심화 개념까지 수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믿고 따라와가 아니고 날 믿지 말고 복습하는 너희들을 믿어. 그래서 복습할 수 있도록 손필기와 백지 복습을 시킬 수 있는 부교재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쉬운 사전부터 고난도 사전까지, 문항의 난이도는 어려운 3점, 쉬운 사전부터 시작해. 그래서 어려운 사전까지 진행됩니다. 주로 어려운 준킬러들을 좀 많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킬러 문제들을 많이 풀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학생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신할 때 수원수투 한번 했는데 좀 실전 개념은 뭘 들어야 될까요? 이거 들으면 돼. 선생님, 저는 내신할 때 문제풀이의 그 급에서 개념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면 돼. 선생님, 저 재수생인데 한 수능 때 3, 4등급 나왔어요. 근데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해서 1, 2등급으로 꼭 올라가려고요. 이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안정적 1등급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에겐 조금 쉬울 수 있고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팔로우부터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볼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 내용들을 쭉 서술했어.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fx하고 fex 이거를 확대시켜 놓은 거야. fx하고 fex의 관계성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거든. 이 개념은 그래프의 확대, 축소, 느리기, 줄이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괜찮아? 그러면 이게 4년 전에 미적분 30번에 역함수와 정적분 문제에서 이 실전 개념이 등장한 뒤로부터 평가원에서 이걸 찌끈찌끈 계속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26학년도 수능 22번 문제도 느리기, 줄이기로 풀리는 문항이 나왔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 2의 x제곱하고 2의 2x제곱, 4의 x제곱 두 친구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너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y는 x와 y는 2x를 관찰해 볼게. 어떤 차이가 있어? 함수값이 2배가 되기도 하고 기울기가 2배야.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말해 볼게. y는 2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즉 함수값 2를 갖기 위해서 얘는 1이 필요하고 y는 x는 2가 필요한 거야. 다시 y는 2x는 1이 필요하고 y는 x는 2가 필요하다고. 2라는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x 대신에 2x를 대입한 거거든. x 대신에 2x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값 2를 얻기 위해서 절반만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똑같은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절반만 필요하다고. 똑같은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절반만 필요하다고. 괜찮아? 그러면 이 두 친구도 봐보자. 2의 x제곱하고 2의 2x제곱이야. fx, f2x. 4라는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f2x, 2의 2x제곱은 1이 필요한 거고 2의 x제곱은 2가 필요한 거야. 됐어? 괜찮은 거 맞아? 여기는 1이 필요한 거고 얘는 2가 필요한 거야. 납득이 됐냐고. 이해되셨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fx와 f2x 관계를 자 어떻게 본다고?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절반이 필요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1차 함수부터 지수함수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그럼 개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로 확인을 할 건데 봐봐봐. fx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hx는 a의 x제곱, gx는 b의 x제곱. 지수함수 문제는 현대소설 읽기랑 비슷하거든. 소설 읽기랑. 소설 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도 등장인물, 지수함수 간의 관계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a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a의 x제곱이 있어. 그러면 두 친구는 무슨 관계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상황에서 y는 2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PQR이라고 하고 PQ 대 QR이 2 대 1의 관계를 가질 때 G4의 값 B의 4제곱, 즉 B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물론 이것도 그냥 여기 X값 구하고 여기 X값, 여기 X값 구해서 그냥 비례식으로 풀어줘도 돼. 근데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감각적으로 풀어보자고. 자, 봐봐. 우리는 Y축에 대해서 P.Q점이 대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GX는 조금 외롭잖아. 그래서 GX 입장에서도 대칭인 함수 B의 X제곱이면 B의 마이너스 X제곱, 즉 교점 S점을 하나 잡아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P랑 R은 대칭이지? P랑 R은 대칭이야. S랑 Q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러면 PQ 대 QR이 2대 1이랬어. 근데 대칭이랬으니까 봐봐. PR 대칭, SQ 대칭. 그러면 PS하고 QR하고 PS하고 QR하고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네 둘이 대칭이고 얘네 둘이 대칭이잖아. 파란색 길이, 빨간색 길이 대칭이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1대 1대 1이 된 거야. 일단 위에 거 2대 1인데 1대 1대 1로 볼 수 있다고. 선생님 말 괜춘? 그러면 S랑 Q도 대칭이니까 여기 1 동그라미 이만큼이 반띵이 될 것이고 Y축에 대해서 그럼 1대 2가 되고 그럼 1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는 여기 X는 0 이 순간에서 Y는 2를 그었을 때 1대 3이 되는 거야. 납득이 돼? 그러면 바로 GX는 H3X라는 관계식을 얻어줄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방금 확대 축소를 배우고 나서 처음 푸는 거니까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걸 계속 연습해야 어려운 문제들까지 뚫어내는 힘이 생긴다고. 뭔 말인지 괜찮아?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 직관적으로 1대 3이네. 그래서 GX 대신에 H3X라고 안정적으로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감각이 좋으면 바로바로 구해. 너희들이 이런 감각이 타고나 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하나 잡으면 돼. 진짜 차근차근하잖아. PR 대칭, SQ 대칭. PS랑 QR의 길이가 같으니까 2대 1이고 1대 1대 1이고 그럼 1대 1이니까 1대 2가 되어서 1대 3이 된다고. 이거를 인강이잖아. 돌려 들으면 돼.
누구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탁탁 찍어줄 거야. 그러다 보면 수학이 재밌는 거야. 뭔 말인지 괜찮아? 얼굴이 웃긴 게 아니고 이런 게 웃기고 재밌는 거야. 이런 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gx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얘를 꾹 눌러준 h3x라고 직관적으로 한 번에 말해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계산은 10초 컷 가능한 거고. 하나 더 볼까? 자, 이번엔 8의 x제곱과 4의 x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y는 a, y는 b를 그었어.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AEB, 삼각형 CDF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것도 진짜 선생님 딱 보고 30?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잘나서 구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이런 방식을 배우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야. 한번 해볼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선생님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지 끼인 각이 있는지 항상 이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하거든. 다시 수선의 발이 있는지 끼인 각이 있는지 특이한 건 나오지 않아. 교과과정상에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으로 풀려. 수선의 발이 있다란 말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거란 말이고, 끼인 각이 있는지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 수직이 있잖아. 수선의 발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만 해. 괜찮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만 한다고. 이해되셨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AE의 길이와 DF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봐봐. 8의 x제곱, 4의 x제곱이니까 느낌이 오지 않아? 8사는 2의 형 같은 존재잖아. 작은 형, 큰 형.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 fx를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4x제곱을 f2x, 8의 x제곱을 2의 3x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4의 x제곱, 얘는 8의 x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 그 손필기 교재에는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동일한 사이즈로 탁 들어가니까 보기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럼 어떤 관계가 숨어 있냐면 fx, f2x, f3x니까 봐봐봐. 만약에 너희들한테 f30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30, 얘는 15, 얘는 10 들어가면 돼. f30이 필요하면 10 넣으면 되고 15 넣으면 되고 30 넣으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러니까 길이비가 얘가 p라고 하면 이만큼은 2분의 p, 이만큼은 3분의 p가 되는 거야. 응? 이만큼이 q라고 하면 2분의 q, 3분의 q.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S1의 넓이는 이미 2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수선의 발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이 아까 어떻게 구했어? 3분의 p, 3분의 q 두 개를 뺀 거지. 그래서 3분의 1의 p-q 이렇게 딱딱 잘 이쁘게 그려놓은 거야. 여기다가도 2분의 p, 2분의 q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윗식에서 밑에 식을 S2를 구하는 문제인데 얼마를 곱해야 돼? 2분의 3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20에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30이라고 바로 말해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길이비가 2분의 3이 되었다는 거야. 이 길이비가 2분의 3이 되었다는 거. 그러면 다시 또 볼게. 이번에는 16의 x제곱, 2의 x제곱이야. 아까는 8x제곱, 4x제곱이었잖아. 아까 거는 08년 문제니까 너희들이 태어날랑 말랑한 때 문제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 중 하나야. 25학년도 6월 평가원이니까. 근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번 수능 킬러도 나왔다니까? 무슨 말인지 괜찮니? 그럼 봐봐. 16의 x제곱은 f4x가 될 거고 2의 x제곱은 fx가 될 거야. 즉 똑같은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4분의 1만큼만 필요한 거지. 얘가 4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긋고 직선 긋고 직선 긋고 직선 긋고 직선 선 계속 그어갈 때
X좌표들을 읽어가는 거거든. X좌표. 그럼 처음이 64였어. 그 다음에는 여기가 16이 나와. 이거는 그냥 계산해 보면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16이 나오는 걸 얘가 16의 x제곱은 이제 2의 64제곱 이래도 x값이 16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똑같은 함수값을 얻기 위해서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x값이 4분의 1 돼서 64에서 16, 4분의 1,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다시 64에서 16, 4,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4분의 1로 줄어들어가는 거라고. 선생님 말 이해돼? 그래서 이 성질을 느리기 줄이기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 x좌표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xn이 k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정말 한 세 줄로 그냥 간단하게 풀려버린단 말이야. 13번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면 이번 수능 기준으로 공통에서 탑5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난이도야. 정말 이 정도면 그냥 들어. 그냥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야. 근데 이런 실전 개념을 알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다. 선생님 안 나오는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스킬을 선호하지는 않아. 교과 개념으로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기출에 나온 여러 번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로 너희를 연습시키는 거야. 납득이 됐죠?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 제가 고1 수학이 좀 약한데 고1 수학을 다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도가 있어. 약한 정도가. 예를 들어서 네가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축을 못 찾아? 아니 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못해? 뭐 원소가 뭔지 몰라? 그러면 고1 수학을 하고 와야 돼. 근데 선생님 제가 조건제시법이 뭔지는 아는데 조건제시법이 결합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면 잘 못 풀겠어요. 선생님 저 인수분해 잘 하는데 4차 방정식은 고1 때 좀 놀아서 그런지 뭔가 인수 찾는 게 조금 힘든데 조립제법 하나하나 다시 다 나머지 정리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수능에는 나오는 고1 수학이 있고 너희들이 약한 고1 수학이 있거든. 선생님이 그런 거 짚어가면서 다 정리해 줄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대칭인 함수와 대칭 이동한 함수가 같아 달라. 뭐라고요, 선생님? 잘 봐봐. 잠깐만, 잘 들어봐봐. 다시. 대칭인 함수와 대칭 이동한 함수가 같아 달라. 애매하지. 그냥 너희들한테 대칭 이동해봐. 뭐 대칭이니? 이런 거 물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꾸역꾸역 하는데 명확하게 대칭인 함수와 대칭 이동한 함수를 구분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 있는데 1,5에 대해 점대칭 이동시켜보세요. 해도 너희들이 삼수식으로 잘 못 구해. 대충 그림으로나 하고. 뭔 말인지 괜찮아?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고1 수학인 거야. 봐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짝대기야. 이게 뭐야? 대칭축이야. 봐봐. 약간 바보형 같거든? 이거 빨간색 선 보여? 빨간색 선? 네가 가리고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빨간색 선 보이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 나는 2차 함수다.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상황이야? 대칭인 상황인 거야. 선생님은 대칭인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뭐 한 거야? 대칭 이동한 거야. 아니, 지수함수가 이렇게 1보다 큰 지수함수였는데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럼 대칭 이동으로 바뀐 거잖아. 납득이 돼? 수 1에서 지수로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칭 이동한 함수가 나오고 대칭인 함수는 뭐 삼각함수 그래프나 수투 적분할 때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고1 수학을 사이사이에 많이 껴놨어. 뭔 말인지 괜찮아? 뭐 삼각함수 활용할 때는
중등 수학, 중등 도형까지 싹 정리해 줄 거야. 이 런업에서. 완전 쌉 가능해, 쌉 가능. 뭔 말인지 괜찮니? 그래서 고1 수학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것도 대충 그냥 개념만 때려 넣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할 거면. A의 X제곱을 연하게 그려놓고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이렇게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수업 시간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더 엄밀하게 볼 거야. 근데 오늘은 OT니까 결론만 보자. 그래서 K축에 대해서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X 대신에 2K-X를 대입하는 거야.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볼 거고. 그럼 봐봐.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들으면 안 남아 머리에. 문제에 적용해 봐야 돼. 지수함수가 두 개 있는데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 대칭이다. 이 말은 뭐냐면 fx를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gx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미정계수가 a, b 있으니까 가조건에서 하나, 나조건에서 하나 이렇게 조건 두 개로 a, b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a, b를 어떻게 구해? 가조건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희 어떻게 할 거니? 생각해 봐봐. F2는 G2 보통 이렇게 계산하거든. 배신이야? 아, 이건 배신이야. 그냥 이거 보고 선생님 F2랑 G2랑 같겠죠. 이렇게만 하면 배신이야.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4-X를 명확하게 대입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개념 완성인 거야. 그냥 단순하게 X 대신에 2K-X를 대입하면 대칭 이동이구나 이렇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X 대신에 4-X를 대입하는 게 2에 대해 대칭이다. 풀이 정말 적어. 교과 개념을 활용하면 문제풀이량을 압도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 이상한 스킬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괜찮아? 하나 더 가보자.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그림 한 번씩 다 본 적 있지 않아? 2의 x제곱하고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안 봤으면 열심히 좀 해, 얘들아. 아니, 유명한 문제거든. 자, 얘는 뭐냐면 2의 x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a라는 점을 하나 찍었어. x좌표가 a라고 하는 a라는 점을 하나 찍고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A, B의 길이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결국엔 선생님은 또 이 말을 할 거야. 2의 X제곱하고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관계를 찾아준 거야. 수업 시간에 다 할 건데 지수함수 앞에 곱해진 실수배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바꿔줄 수 있어. 15는 2의 로그 2의 15제곱이잖아. 그럼 이 15라는 숫자는 2분의 1의 로그 2의 15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그 정보를 알려준다고. x는 2분의 1의 로그 2의 15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 계산은 수업 시간엔 하나하나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a, b의 길이를 1부터 100이라고 안 구하고 여기 이 중점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a에서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15를 빼서 그게 2분의 1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a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 계산 실수를 어떻게 줄일까요? 정확한 교과 개념, 교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량을 줄여가는 거야. 이게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물론 꼭 필요한 스킬들은 나도 어느 정도는 가르쳐 주겠지만 스킬보다는 교과 개념을 활용하여 너희들의 계산량을 굉장히 줄여줄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아? 이렇게 개념을 복습하면 백지 복습을 하나하나 할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했던 이게 방금 봤던 대칭이동 그림인 거야. 알겠지? 이게 러닝업이라는 부교재에 깔끔하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쭉 풀어서 정리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예습 필요 없어, 얘들아. 예습 필요 없어. 형강이 올라갈 거고 대략 한 번에 한 주에 50분짜리 3강이 8주, 8회 동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4강짜리 강의가 수원, 수투, 확통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아? 미적분은 좀 많아. 미적분은 그래도 30강은 넘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선생님에 비해 컴팩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 썰이나 미사여구를 넣지 않고 진짜 수업에 때려 넣어, 얘들아. 그래도 재밌을 거야. 얼굴로 웃기는 스타일이니까. 뭔 말인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일단 강의를 열심히 들어. 그 다음엔 이 런업을 복습해야 돼. 복습이라는 건 선생님이 또 개념 부분 선생님이 직접 다 치고 하나하나 선생님이 일러스트 배워서 다 하나하나 그린 거거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주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읽어봐. 그 다음에 주교재 보지 말고 부교재 러닝업에다가 백지 복습하고 러닝업에 문제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3점, 쉬운 4점, 어려운 4점까지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간 다음에는 이게 선생님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되게 좋거든? 정말 좋거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너가 만약에 4등급이었잖아. 런업만 완벽하게 하지 최소한 한 등급은 올라갈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았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사서 보면 또 이것도 괜찮을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주교재에서 한번 풀죠? 부교재 백지 복습하고 문제 한번 풀었죠? 그게 다 끝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만 따로 또 모아놓은 부분이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강좌의 특징은 이제 완성형 강좌입니다. 아주 쉬운 것만 하지 않아요. 실전적인 개념을 다루고요. 그리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완강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의 손필기가 제공이 됩니다. 아까 손필기 봤죠? 그게 판서색과 완벽히 동일해.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이미 교재로 찍혀져서 나오고 있거든. 공장 돌리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분필색, 농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걸 할지 다 하나하나 짜놓고 강의를 해.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압축적으로 강의를 구성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는 3점부터 쉬운 4점, 고난도 4점 체계적으로 올라가고 복습을 좀 자연스럽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백지 복습과 이제 문항을 3번 풀 수 있게 하고요. 현장 강의로 이게 촬영돼서 올라갑니다. 제 가장 큰 장점이 현장감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카메라가 편해졌는데 선생님 처음에 엄청 힘들었거든. 그래서 런칭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카메라 앞에서 맨날 얘기했어. 맨날 수업 찍고. 그건 다 폐기했지. 개 어색했거든. 지금도 조금 어색할 수 있어? 지금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편해졌거든. 근데 현장은 또 다르지. 선생님의 놀이터인데. 알겠지? 그래서 대치러셀에서 찍은 걸 여러분들 방 안으로 편하게 가져다 드리니까 침대에서 곰돌이 수학풀이 쇼 보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해되셨죠? 자, 같이 들으면 좋을 만한 강좌가 동의보감인데 뭐 이걸 같이 병행하셔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기출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지수함수 뭐 느리기 줄이기 확대 축소할 때도 제일 먼저 풀었던 두 문제는 되게 막 10년 전 문제, 20년 전 문제였거든. 즉 트렌드에선 조금 떨어지지만 개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들은 런업에 좀 많고 이거는 개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이건 되게 트렌디하게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문제다. 그런 건 동의보감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교집합도 꽤 있어. 교집합도 꽤 있지만 동의보감은 런업에서 다루지 못한 좀 어려운 킬러 문제나 고난이도 중킬러 문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 역시도 기출 강좌 치고는 조금 라이트하게 구성이 돼 있어. 궁금하면 동의보감 완성편 그 OT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You will never walk alone이거든. 이게 선생님이 리버풀이란 축구팀 팬이야? 언제부터 팬이냐면 2005년도부터 팬이야. 장난 아니지.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생님이 이 축구팀을 좋아했는데 그 축구팀 슬로건이야. 혼자 걷지 말고 같이 걷자. 이게 뭐냐면 뭐 쉬운 개념을 하거나 아니면 개념이 완벽해진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 근데 개념을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를 처음에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야. 한마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가장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Q&A에 많이 올라오는 게 선생님 제가 3, 4등급인데 일단은 좀 기본적인 문제를 풀다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뭐 4월, 5월 달부터 기출 볼래? 그럼 6월 평가원 끝나고 계속 기출만 보다가 수능 볼 거야? 실전 연습은 안 할 거야? 지금부터 해야 돼, 겨울부터. 겨울부터 조금 어렵더라도 런업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지난주에 캐스트 올렸거든. 5등급에서 1등급 되고 4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들.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야? 고1 때, 4에서 1 된 친구는 고1 때 6등급이었고 5에서 1 된 친구는 제스 때, 현역 때 6등급이었대, 수학이. 그러니까 애초에 수학적 센스는 없는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런업 선생님이랑 처음 할 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거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끝까지 같이 너희들하고 걸어가 볼게. 뭔 말인지 괜찮아? 어쨌든 선생님 어제도 6시에 잤어. 아침 6시. 그리고 오늘 9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열심히 촬영도 하고 그리고 교재도 열심히 마지막 다듬고 있거든.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바이바이.